오늘은 브리오슈 식빵 레시피를 소개합니다. 브리오슈는 원래 버터, 계란, 그리고 우유까지 좀 일반적인 식빵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빵인데요. 예전에는 이런 모양이 아니었고 약간 눈사람 모양의 하나씩 집어먹는 빵이었는데, 이게 워낙 맛이 좋다 보니까 TV에서 햄버거 번으로도 만든다고 해서 브리오슈 번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다음에 식빵으로도 쓰고, 그다음에 다양한 모양으로 구워지는 빵 중에 하나예요. 화면에 보시면 모든 재료를 다 넣고, 이번에는 키친에이드 스탠드 믹서를 이용해서 반죽을 돌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항상 제가 수업할 때도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반죽기를 돌릴 때는 자동차 운행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빨리 돌리는 게 아니고, 천천히 가속을 하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좀 낮은 속도로 돌리다가 반죽이 하나로 전체적으로 뭉쳐지면 그때 이제 버터를 넣게 되죠. 버터를 나중에 넣는 이유는 자막으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유나 지방으로 만든 버터가 제일 처음에 들어가면 글루텐을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용량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반죽량이 커지는 업소용에서는 버터가 처음부터 들어가면은 글루텐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집에서 하실 때도 기왕 만드시는 거는 제과제빵학 이론에 맞춰서 제대로 만드는 게 공부도 되고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 덩어리로 버터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뭉쳤는데, 이게 아무래도 수분과 유분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죽이 좀 질어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아예 믹싱볼을 통째로 꺼내서 도우 훅에 붙어 있는 반죽들도 싹싹 다 긁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밀가루를 좀 칠해주는 게 좋아요. 그냥 뿌려주는 것보다 이렇게 싹 긁어갖고 밀가루를 뿌려줘야지 전체적으로 잘 섞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찮아도 스탠드 믹서로 반죽을 하실 때는 꼭 이런 공정이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집에서 만들지만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붙은 것까지 싹싹싹싹 지금 반죽을 다 긁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믹서에다가 반죽을 끼우고, 그래서 한번 지금 반죽을 제가 한번 상태를 손으로 봤는데 잘 됐더라고요. 자, 이 상태로 도우훅을 끼우고 난 다음에 믹서에다가 장착을 해서 반죽을 돌려줍니다. 자, 여기서도 처음에 돌릴 때는 반죽을 좀 낮은 속도로 돌리다가, 그래서 바닥을 제가 지금 일부러 보여드리고 있는데 잘 달라붙어서 돌려지고 있죠. 저는 키친에이드 프로페셔널을 쓰고 있는데요. 저기 용량이 키친에이드에서 나오는 모델 중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에요. 장단점이 있죠. 크니까 아무래도 대용량을 만들기에는 좋지만 업소용 무슨 2리터나 3리터짜리보단 작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큰 모델이라서 힘이 좋아가지고 반죽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아직 덜 됐는데 이제 중간에 과정을 좀 보여드리느라고 제가 반죽을 이렇게 뜯어서 넣는데 지금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반죽이 그래도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브리오슈는 특히 일반 빵 반죽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는 편이거든요. 그게 지방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반죽이 다른 빵 반죽보다 조금 더 걸린다는 점은 알고 반죽을 시작하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탁구공 사이즈로 반죽을 잘라내가지고 지금 제가 손으로 지금 반죽을 늘리고 있는데, 저렇게 늘어난다는 거는 저게 다 글루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손가락이 잘 보일 정도로 얇게 반죽이 펴지죠. 이 정도면은 상당히 반죽이 잘 완성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때는 반죽을 끄고, 이 믹서를 끄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죽을 싹싹 긁어서 이제 이때는 발효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매끈한 면이 좀 동글동글하게 잘 만들어질 수 있게 저렇게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반죽을 감쌉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기포 같은 게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게 이제 반죽이 잘 완성이 되면은 글루텐이 저런 식으로 잡힌 것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로 약 2배가 될 때까지 부풀기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전체 반죽 무게를 잽니다. 그래서 브리오슈는 뭐 3등분으로 나눠도 되고 4등분으로 나눠도 되는데 아무래도 일반 식빵하고는 모양을 달리해야 눈으로 봤을 때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 식빵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4개로 나눠서 성형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브리오슈 식빵은 4개로 나눈 다음에 남은 짜투리 반죽은 저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길게 지렁이처럼 반죽을 만들었다가 4등분으로 나눠서 하나씩 넣어주면 저 정도면은 대충 4가지 그 반죽 무게가 같아지기 때문에 발효가 됐을 때 완성했을 때도 모양이 일정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식빵 성형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저렇게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만들고 나서 윗면이 매끈매끈하게 아주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만드는 홈베이킹의 모양이 별로 안 예뻐서 참 만들고 나면 홈메이드 느낌이 너무 많이 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은 예쁘게 만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주는 그 제과 제빵 자격증 따러 가면은 둥글리기라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잘 못할 땐 저렇게 양손을 이용해서 하고요. 조금 익숙해지면은 바닥에다 놓고 저렇게 동글동글하게 굴려줍니다. 그리고 윗면이 아주 매끈해져요. 저런 식으로 반죽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닥으로 그 큰 반죽 하나 만들 때랑 거의 똑같죠. 저 상태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이미 1차 발효가 진행됐기 때문에 빵 반죽이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느낌이 좋은지 몰라요. 자, 그 다음에 바닥에다 밀가루를 살짝살짝 뿌려주고 윗면 아래면 골고루. 그래서 지금 바닥면을 위로 오게 반죽을 놓고 그리고 나서 밀대로 쭉쭉 가스라고 그러죠.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거를 지금 밀대로 다 완전히 빼주고 있어요. 이거는 기포가 생기면 오히려 맛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빵은 기포가 없이 완전히 쫀쫀하게 달라붙게 만들어서 단면을 썰었을 때도 기공이 없는 게 잘 만든 식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빵을 만드는 거랑은 좀 달리 만들어진 기포를 다 펑펑 터트려 주죠. 그래서 동글럽적하게 만든 다음에 저렇게 3분의 1 지점을 접어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식빵틀을 갖다 대고 대충 너비를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손톱 끝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가지고 저게 벌어지지 않게. 저게 잘 눌러주지 않아서 벌어지면은 나중에 그 모양 그대로 빵 모양이 망가져요. 그러니까 식빵 모양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를 막고 싶으시면 저런 식으로 꼬집어 주는 것도 굉장히 마무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다음 튀어나온 부분은 뒤집어서 살살살살 굴려주면 저런 식으로 매끈해지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길이를 맞춰서 하나씩 놓으면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좀 빨리 돌렸는데 한번 눈으로 성형을 어떻게 하는지 자꾸 보다 보면 이게 보는 것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이 위로 오게, 그래서 아까 동일하게 밀대를 밀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 걸 다 완전히 빼주고 있죠. 그래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넙드대하게 반죽이 펴졌어요. 이거는 뭐 만들 때는 되게 넓은 것 같아도 금방 수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손으로 적당히 반죽을 만져주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지점을 접고 나머지 부분도 저렇게 겹쳐지게 손 바닥에 가장 엄지 바로 밑에 통통한 부분으로 잘 눌러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길이에 맞춰서 저런 식으로 동글동글하게 굴려줍니다. 저런 식으로. 요령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남은 부분은 마지막 끝에 부분 남은 거는 저런 식으로 잘 꼬집어 주세요. 꼬집꼬집해서 벌어지지 않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싹싹싹싹 굴려가지고 꼬집은 부분이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꼬집은 부분이 바닥으로 가게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넓게 편 다음에 손으로 꾹꾹꾹꾹 눌러주고 있죠.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길이를 맞춰서 너비를 맞춰서 2번, 3번,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은 저런 식으로 남은 부분을 꼬집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살살살 굴려가지고 저렇게 반죽을 팬에다 넣는 거를 보통 팬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으로 꾹꾹 눌러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나중에 구워지고 나면 저걸 눌러주지 않은 반죽은 반죽하고 반죽 사이가 떠요. 예. 그게 완전히 밀착이 안 돼가지고 공중에 살짝 떠가지고 이렇게 움푹움푹 들어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은 집에서 먹을 땐 상관이 없는데 제빵 기능사 시험 보러 가면 떨어져요. 네,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저렇게 눌러주는 게 좋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발효는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거의 빵 높이, 빵틀 높이하고 같을 정도로 발효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냥 구워도 되는데 이제 조금 더 모양을 내느라고 제가 저 빵 만들 때 주로 성형할 때 쓰는 면도칼이 있거든요. 저거를 이렇게 면도칼로 가운데 칼집을 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칼집은 그 잘 안 들어가니까 틀을 뒤집어서 넣고, 그다음에 원래는 짤주머니 써야 되는데 요즘 비닐 쓰는 게 영 마음이 편치가 않아가지고 한 0.2나 0.3mm 가로 세로 네 그 직사각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얇게 넣어줘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기름 버터가 녹아갖고 밖으로 빵틀 밑으로 다 줄줄 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저 버터가 녹으면서 그 가운데에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윗면이 예쁘게 터져요. 저희 집 오븐이 성능이 안 좋아가지고 참, 네, 좀 덜 터졌죠. 자, 이렇게 해서 180도에서 30분 구우면 완성된 빵을 만들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